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도 파업 사건에서 경찰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종 보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겠다며 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본부에 난입했던 경찰이 메신저 서비스인 밴드를 뒤지고 노조 간부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하랬더니 사찰과 인격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밴드 이게 뭐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에 그 온라인상에서 그 채팅이라든지 이제 그 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밴드도 있고요. 뭐 카카오톡도 이제 그런 종류의 서비스고요. 확장된 SNS의 형태라고 봐야 될 텐데, 경찰이 그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이제 그 지부별로 뭐 자발적으로 이제 뭐 운영했던, 그러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죠? 뭐 회사 내에 이제 채팅방도 있고, 뭐 그 친구들끼리 하는 채팅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 행태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오늘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이제 그 조합원들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밴드를 압수수색해서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과 네이버 모두 관련 내용을 처음에는 확인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네,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압수수색을 영장을 통한 이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아주 늦는다면 사후에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내용 우리가 이걸 압수수색했다라는 걸. 근데 경찰이 이런 이제 고지조차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이미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를 압수수색한 거군요. 그렇죠. 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사적 대화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그럼 거기에는 노조 간부뿐만 아니니까 체포 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밴드든 뭐 카카오톡이든 그 방에 들어있는 사람들 대화는 다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랬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찰 쪽에서는 뭐 정당한 영장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통신 수단의 발달에 비해서 이에 대한 법원의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직접적인 어떤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 범죄 행위라든지 그 영장이 청구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아주 뭐 다양한 층의 사적 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영장 청구를 제한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감청이나 혹은 그 사찰로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통신상의 영장 청구 하나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을 경찰이 해집고 뒤져볼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이제 악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인권 침해 소지가 네. 너무 커 보이는데요. 네, 다분히 뭐 네. 인권 침해적이죠. 아니 법원이 이런 영장을 이렇게 발부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미디어오늘 기사에 보면 이제 김보람이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보면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절차상 문제를 삼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애매한 거에 악마가 숨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법상 영장만 받으면 메일이나 메신저 커뮤니티 서비스를 무차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이 매체 수단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찰의 월권을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이 영장 자체가 구체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체포영장 하나만 가지고 혹은 압수수색 영장, 통신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휘젓고 다니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법원 또 뭐 작게는 판사들 이분들이 그런 인권 침해 소지, 공권력 행사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절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판결에 반영한다면 굳이 뭐 법 개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이 도식적으로 네. 청구하면 발부해주는 예.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갔다 온 이제 그 노동 관련 관계자들이나 보면 경찰이 어느 정도로 통신 수사를 해서 갖고 오냐면 이 사람이 전화한 시간대를 가지고 이 사람의 며칠째 동선을 아예 갖고 온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의 통신 압수수색 현황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런 거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타겟 집중형으로 그 자기네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통신 정보를 거의 그 범위 제한이 없을 정도로 캐갖고 이제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과 이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인 판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민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찰과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좀 문제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수배자, 뭐 체포 대상자, 잠재적인 범죄인뿐만 아니라 그와 대화한 어느 누구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우리나라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국가기관이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네이버 정도 되면요, 이런 압수수색 하겠다고 영장을 들고 와도 그건 뭐 소비자들, 고객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 보이는데요. 네이버나 포털들이 어쨌든 국내 인터넷 환경상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뭐 메일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연히 들여다보고자 하고 과잉되게 이제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좀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의식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자기네가 이제 서버상에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기사 미디어오늘의 단독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또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보에 협조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내 포털이 아닌 해외에 그 본사와 서버를 둔 사이트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 포털사들이 늘 이제 강조하는 게 사회적 책임인데 어떤 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협조적인 거예요. 네, 이건 그렇죠. 압수수색을 당해서 이거는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게 됐고 이런 것들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의 1차적인 사회적 책무는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정도 입장은 나와줘야 그렇죠. 믿고 정보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태도고요. 그래서 통신사항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비어있는 법적 공백이자 좀 어떤 감수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보 비밀 보호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됐을 때 누가 이제 그거를 어떤 기자가 고발을 위해서 알아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처럼 읽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공권력이 이것을 일상적으로 어떤 사찰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포함해서 포털사들이 굉장히 정부 협조적이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화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물론 뭐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른 포털, 다른 통신회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법 개정 논의의 진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에 일반적으로 이제 고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이제 있는 것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보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를 좀 영장을 세분화하고 그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노조 최근 사건을 보면 경찰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영장 한 장만 들고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가족의 이제 병원 기록 같은 것도 진료 기록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해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의 문제에 있어서 영장이 이제 형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 영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을 때려부시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합법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논란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전해주신 기사는 미디어오늘의 단독 기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체포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캐내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한겨레 경향의 보도였었는데요. 그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겠다면서 경찰이 파업과 무관한 이제 노조 간부 가족의 개인 의료 정보들을 불법 수집해서 소재 파악에 활용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산부인과에 다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러면 그 병원에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경찰의 논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병원에 갔었고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는 게 경찰의 논리인데 한겨레와 경향만 이제 보도를 일간지 중에서는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건강의료보험을 통해서 그 병원에 다닌 기록들, 약국을 다닌 기록까지 이제 경찰이 다 수집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자 보도의 경향이 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 어저께는 주말에는 그 기관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예. 그 모여 있는 숙소에 영장 없이 또 바로 연행을 하겠다면서 이제 경찰이 왔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춘천의 한 뉴스 호스텔에.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굉장히 좀 무리한 그리고 초법적인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그 노조원들에 대한 겁박을 일상화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종의 진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 넉 달 동안 이 코너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미디어스 김한 기자께 청취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